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아스날 대 리버풀. 자, 일단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현재 토미야스 정도가 지금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살라, 그리고 엔도, 그리고 마팁, 그리고 지금 치미카스가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우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좀 연패를 하면서 흐름이 좀 좋지는 못했지만, 최근 이제 팰리스와 노팅엄 포레스트를 연달아 잡으면서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아무튼 이런 좀 흐름 전환에 성공한 그런 아스날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현재 11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으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고, 최근에는 노리치 시티와 첼시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지금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원래도 이제 뭐 리버풀의 공격력이 좋았긴 했지만 최근 유독 더 좀 공격력이 좋은 그런 리버풀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우선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템포 빠른 경기로 흘러갈 수가 있고, 그리고 양 팀 다 좀 최근 공격 흐름이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양 팀 다 좀 측면 위주로 이제 좀 공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도 뭐 최근 폼을 봤을 때는 솔직히 지금 리버풀이 더 좋고, 그리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홈뿐만 아니라 지금 원정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경기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뭐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뭐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무로 이제 리버풀이 좀 우세했다 보니까 이런 상성, 흐름, 그리고 좀 최근 경기력까지 다 고려를 했을 때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리버풀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뭐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리버풀 프랜승 그런 경기. 네. 그리고 요거는 네 2.5 기준은 네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리버풀 프랜승의 이제 2.5 기준 오버. 네,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저도 이 경기는 뭐 리버풀 네, 승무 사이드 본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아스날과 리버풀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아레알 대 카디스. 자, 일단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정도가 지금 결장 중이고, 그리고 카디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양 팀 다 좀 어느 정도 전력 누수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특히 좀 수비 쪽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양 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일단 뭐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캄프누에서 바르셀로나 상대로 5골을 몰아넣으며 폭발적인 공격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원정에서 이제 5대3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뭐 이제 뭐 비아레알이 5대3으로 이기긴 했지만 중간중간에 뭐 골치까지 포함을 했으면은 이제 7골을 좀 넣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막강한 화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약간 좀 화력이 이번 경기까지 좀 이어질지가 약간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네요. 아무튼 이런 좀 비아레알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컵 경기 포함 10경기 이상 지금 승이 없는 상태로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원정에서는 아직까지 승이 없을 정도로 원정 경기력이 많이 좋지 못합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계속해서 하락세를 타고 있는 그런 카디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이제 양 팀 다 어느 정도 공격적인 그런 좀 성향을 보이는 팀이고, 그리고 좀 주전 수비수들의 어느 정도 전력 누수도 있기 때문에 후방에서 불안한 모습을 종종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팀 다 좀 수비에서 어느 정도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원정에서 공격이 좋지 못한 카디스와는 달리 지금 공격 흐름이 살아난 비아레알이 좀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는 워낙 좀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그럼 좀 기동성에서의 우위를 살려 효율적인 공격을 좀 만들어낼 것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뭐 요 경기도 크게 뭐 코멘트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현재 뭐 지금 흐름이 많이 꺾인 카디스와 달리 지금 상승 기류를 보이는 비아레알이 좀 더 약간 홈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그리고 뭐 이제 게다가 뭐 지금 비아레알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의 지금 여지가 있어야 되는 그 팀인데 솔직히 이번 시즌은 굉장히 좀 성적이 많이 안 좋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기대보다 좀 순위도 낮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약간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네, 이 경기는 분석 결과로 보면은 저는 이건 비아레알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 같은 경우에는 이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바. 그래서 비아레알 승의 2.5 기준 오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프스부르크 대 호펜하임. 자, 일단 이제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도 주전 미드필더 제가 한 명 정도가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홈팀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둔 중으로 유리할 때 좀 확실히 밀어붙이지 않고 애매하게 좀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최근 좀 동점골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진행이 되면은 또 후반으로 갈수록 에너지 레벨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일단 뭐 마인츠전이나 뭐 하이덴하임전 역시 볼프스부르크가 선취골을 넣었지만 이후에 더 몰아붙이질 못하고 오히려 좀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결국에 무승부를 거뒀죠. 네. 그러니까 이번 경기부터 약간 좀 볼프스부르크가 좀 더 다르게 약간 좀 개선된 모습을 보일지가 약간 좀 관전 포인트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무 2패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전반기 마무리가 안 좋았던 게 이제 후반기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좀 원정에서 지금 4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 중이죠. 그만큼 이제 원정에서의 수비가 지금 많이 안 좋은 그런 호펜하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요 경기도 이제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일단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경기로 흘러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지금 원정에서 좀 수비 뒷공간을 좀 잘 뚫리기 때문에 볼프스부르크한테 굉장히 좀 위협적인 찬스를 좀 많이 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볼프스가 이번 경기에서도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도 뭐 수비는 별로긴 하지만 좀 침투나 역습전개와 같은 그런 공격은 좋기 때문에 충분히 좀 볼프스부르크 상대로 위협적인 좀 장면을 만들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되면은 다득점 양상으로도 이제 좀 진행될 수 있다. 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봅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지금 뭐 볼프스부르크도 그렇게 뭐 상황이 좋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보다 지금 더 안 좋은 호펜하임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볼프스부르크가 좀 유리한 상황에도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게 되면은 좀 다득점 양상 속에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볼프스부르크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프스부르크 승 보는 경기. 네. 그리고 뭐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이거는 햄무 도전 경기. 그리고 2.5 기준으로 이거는 오버사이드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볼프스부르크 승 햄무의 2.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 볼프스부르크와 호펜하임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밀란 대 이제 유벤투스. 자, 세리에 A 1, 2위 팀들의 맞대결입니다. 자, 일단 뭐 양 팀 다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팀 다 좀 풀라인업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경기다. 이렇게 지금 보실 수 있고, 우선 이제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연승 중으로 여전히 지금 흐름이 좋아요. 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리그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 역시 지금 4개월 넘게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이고,
좀 현재 리그 2위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위인 인터밀란보다 한 경기 더 치른 상태에서 이제 승점 1점 차가 이제 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 2위의 맞대결이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는 뭐 승점 6점짜리 경기라고 봐도 좀 무방할 만큼 양 팀한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이제 방금 또 말씀드렸다시피 좀 이 경기는 두 팀 다 좀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고 좀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좀 느린 템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중원 싸움이 좀 굉장히 좀 치열할 것으로 봐요. 아무래도 좀 중원에서 좀 중원을 좀 장악하는 팀이 굉장히 좀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좀 경기이기 때문에 좀 더 중원이 치열한 경기로 흘러가지 않을까,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한 경기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 두 팀이 이제 매번 만날 때마다 유효슈팅이 거의 없을 정도로 쉽게 득점 기회를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약간 좀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저득점 양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뭐 현재 지금 양 팀의 흐름과 그런 경기력을 봤을 때는 솔직히 막상막하의 경기로 진행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아까 흘러가게 되면은 현재 인터밀란의 1.6대 승 배당은 저는 크게 메리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히 뭐 이 경기는 유벤투스가 반전을 만들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1.6대 인터밀란 승은 크게 좀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경기는 뭐 승패로 접근하실 분들은 그냥 배당 대비 유벤투스 사이드를 도전해 보는 게 좀 더 메리트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네,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배당 대비 했을 때 이거는 유벤투스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언더바는 네, 요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 기준 언더. 네. 그래서 유벤투스 프랜스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인터밀란과 유벤투스 경기까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 이제 모나코 대 르아브르 이제 리강 경기죠. 자, 일단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나미노, 그리고 지금 이제 수비수의 신고,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의 카마라가 지금 국대 차출로 인해 지금 결장 중입니다. 팔순더치페이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 또한 결장 중이에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팔순더치페이님. 자, 그만큼 좀 현재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모나코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르아브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 정도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지금 홈에서 연패 중으로 이제 홈에서 강세를 보였던 거랑은 다르게 최근 좀 흐름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뭐 리그에서 이제 리옹과 랭스 상대로 좀 연달아친 그런 홈에서의 모나코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르아브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주요 선수들이 대거 빠진 로리앙 상대로 원정에서 간신히 무승부를 거두면서 저조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르아브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원정에서 이제 1승밖에 없을 정도로 원정 성적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좀 르아브르의 그런 원정 경기력은 좀 믿을만하지 못하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보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고, 자, 일단 네, 이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모나코가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좀 공격을 좀 전개할 것으로 이제 보여요. 그리고 좀 침투나 좀 연계 플레이를 통해 어느 정도 르아브르의 수비진을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에서 르하브르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좋은 팀들 상대로 좀 생각보다 공격에서 힘을 잘 못 썼기 때문에 좀 홈에서 나름 수비 밸런스가 좋은 모나코 상대로도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르하브르가 이번 경기 좀 공격에서 힘을 못 쓸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 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보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려봤고, 물론 뭐 지금 전력 누수가 크고, 그리고 최근 지금 흐름이 좋다고 보기 어려운 모나코긴 하지만, 그래도 원정에서 경기력이 저조한 르하브르 상대로는 좀 우세한 경기를 치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모나코 사이드 볼게요. 모나코 승. 네. 그리고 요거는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배당 대비했을 때 네, 언더 도전해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도 원정에서의 좀 르하브르 네, 팔순더치 페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팔순더치 페이님 별풍선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지금 이제 해외 축구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네,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팔순더치 페이님. 자, 그래서 네, 이 경기는 이제 뭐 르하브르의 그런 원정에서의 저조한 공격력까지 좀 고려를 해 봤을 때 배당 대비 언더까지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스 대 로리앙 경기. 자, 일단 이제 메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맨디, 이용화, 그리고 이제 디엔가 같은 그런 좀 주요 선수들이 이제 네이션스 컵을 마치고 이제 복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부터 좀 출전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좀 이제 몇몇 선수들도 이제 좀 부상에서 돌아와 전력이 좀 많이 보강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로리앙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좀 부상이나 국대 차출로 인해 결장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로리앙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큰 호재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및 좀 복귀 선수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고, 자, 우선 이제 메스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6연패 중으로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정팀 로리앙 역시 최근 10경기 이상 승이 없을 정도로 하락세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흐름이 안 좋은 그런 강등권 팀들끼리의 그런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간략하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우선 이제 메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슈팅은 많이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그게 유효 슈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메스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좀 무의미한 중거리 슛이 많습니다. 그만큼 좀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한 그런 메스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로리앙도 마찬가지로 공격이 좀 좋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르하브르 상대로 좀 3골을 넣으면서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좀 최근 로리앙 경기들 중에 가장 공격이 잘 풀렸다고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는 이제 로리앙 같은 경우에 직전 경기보다 선수들이 더 돌아왔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의 경기력이 크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기대치가 높은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만약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계속해서 좀 저조한 폼을 보이는 메스와 달리 좀 직전 경기 개선된 모습을 보인 로리앙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로리앙 사이드 볼게요. 네, 로리앙 프랜슨. 자, 그리고 요거는 네, 고배당으로 도전하신 분들은 무승부 도전. 네. 아무리 뭐 로리앙이 좀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고 하지만 그래도 뭐 원정 로리앙 뭐 역배승을 찍기는 많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가장 좀 합리적인 그런 방안은 무승부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고배당으로 무승부 잡이까지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건 로리앙 프랜승의 무승부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메스 대 로리앙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브레스트 대 이제 니스. 자, 우선 이제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요 공격수인 지금 둠비아가 국대 차출로 인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팀 내 지금 주요 공격수인 지금 모피와 보가가 국대 차출로 인해 결장 중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주전 미드필더인 지금 로사리오 또한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좀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니스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선 이제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파리 생제르맹 상대로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기대 이상의 경기력을 보이며 현재 지금 리그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시즌 시작되기 전에 브레스트가 뭐 이 정도까지 올라올 거라고는 거의 아무도 예상 못했을 텐데, 그만큼 굉장히 좀 조직력도 좋고, 그리고 이런 좀 공수 전환도 좋은 그런 좀 브레스트다 보니까 약간 좀 경기력에 약간 비례해서 좋은 성적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브레스트라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니스 같은 경우에는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홈에서는 6연승 중으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에 반해 원정에서는 좀 3연패 중으로 다소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큰 최근의 그런 니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만 뭐 근데 니스가 좀 원정에서 죽쓰고 있다고 해도 현재 지금 리그 2위에 위치해 있죠. 네. 그만큼 좀 전반기에 굉장히 좀 잘했던 게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순위로. 자, 우선 이제 전반적으로 양 팀 다 이제 공수 밸런스가 좋고, 그리고 특히 지금 리그 내에서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는 탑5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견고한 수비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좀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이 경기 역시 좀 직전 양 팀의 좀 맞대결처럼 좀 느린 템포로 좀 진행될 수 있고, 그리고 좀 중원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되면은 저득점 양상으로도 이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브레스트가 이제 홈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최근 홈에서 상대한 팀들을 봤을 때 이제 좀 클레르몽, 몽펠리에, 그리고 이제 로리앙과 같이 중원이 약한 상대한테는 굉장히 좀 우세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면서 좀 경기 내내 굉장히 좀 압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죠. 다만 이제 그런 팀들과 달리 지금 니스 같은 경우에는 중원이 좀 많이 강하고, 그리고 공수 전환도 빠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제 아무리 지금 흐름이 좋은 브레스트라고 해도 좀 쉽게 니스의 좀 수비를 공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전력 면에서도 이제 니스가 좀 결장자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브레스트보다는 더 낫기 때문에 현재 그런 홈과 원정 차이만 보고 브레스트 사이드를 보기에는 다소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점을 더 고려해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니스 프랜스 볼게요. 니스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어누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언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니스 프랜스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늑가기님께서 니스 프랜승을 제가 이제 본다고 했으니까 무승부 가능성도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브레스트와 니스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레디비시 한 경기, 알크마르 대 페노르트. 자, 일단 이제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쌍윤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쌍윤이님도 별풍선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제 해외 축구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쌍윤이님.
자, 네, 일단 이제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페이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자는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제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 3경기 2무 1패로 다소 좀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요인 중 하나는 좀 수비가 좋지 못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최근 뭐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멀티 실점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만큼 좀 수비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알크마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크마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수비 개선이 좀 계속해서 필요하다. 네, 이렇게까지도 네,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요 바로 네,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또 양 팀 다 볼 점유율을 기반으로 좀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점유율은 비슷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래도 뭐 지금 현재 좀 수비가 불안한 알크마르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공수 밸런스가 좋은 페노르트가 좀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렇죠. 아무튼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알크마르도 최근 이제 뭐 수비는 안 좋지만 그래도 홈에서 공격 전개는 여전히 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페노르트를 위협할 만한 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직접 맞대결처럼 알크마르가 페노르트 상대로 좀 공격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일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만들면서 경기가 진행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보고, 자, 물론 뭐 지금 현재 알크마르와 비교했을 때 페노르트가 흐름도 더 좋고 그리고 경기력도 굉장히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우세한 건 이제 맞고,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3경기 기준 알크마르 상대로 전승을 거뒀을 정도로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네. 자, 하지만 지금 페노르트가 이전처럼 좀 압도하며 이기는 경기가 최근에 잘 없고, 그렇죠. 이긴다고 해도 뭐 이제 1점 차 정도의 그런 리드를 유지하며 이기는 경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번 원정에서도 좀 대승을 기대하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오히려 뭐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다가 이제 한 골 먹혀서 무승부가 나도 이해할 만한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저는 뭐 승패보다는 만약에 이제 고배당 자비로 좀 접근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을 다 고려했을 때 이거는 저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페노르트 햄무나 무승부 중 하나 골라가는 경기. 페노르트가 솔직히 이긴다고 해도 대승까지는 약간 좀 꺼려지기 때문에 뭐 한 1점 차 정도의 승, 그리고 알크마르가 좀 비빈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무승부 도전. 네, 여기서 하나 골라가고,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건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홈에서의 그런 좀 알크마르의 득점력까지 고려를 했을 때, 홈에서의 알크마르의 득점력까지 고려했을 때, 네, 이제 네, 다 나옵니다. 이제 스탱스랑 이제 다 나오고, 네, 그래서 페이노르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큰 결장전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알크마르와 이제 좀 페이노르트 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그 외의 경기. 자, 일단은 이제 릴 대 이제 클레르몽. 자, 요 경기는 이제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릴승 보는 경기. 네,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요거는 햄무 도전. 네, 요 정도만 보도록 하고, 그 다음 이제 챔피언십 한 경기 있죠. 미들즈브러 대 이제 썬더랜드. 네, 요거는 그냥 명목상 네, 그냥 본다고 하면 썬더랜드 프랜승이긴 한데, 네, 요것보다는 저는 그냥 고배당으로 그냥 무승부 도전해보는 경기. 네, 요렇게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명목상으로 썬더랜드 프랜승을 보긴 하지만 그냥 실질적으로는 그냥 무자비 가져가는 경기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조금 길긴 했지만 축구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 이어가며 주말 마무리 한번 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추천이나 지급찾기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끝까지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